저는 95년생 32살 남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빚이 20억이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생겼어요. 땡빚이고요. 파산 신청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투자를 했는데 대표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갚겠다고 했고 객기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찌저찌 갚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그때까지 지나간 내 청춘, 내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0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징어 게임 보니까 제가 5등 정도 하던데요. 거기서 100억 남이 그러더군요. 100억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네, 맞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다 지하 200층 갔습니다. 대표가 도망간 걸 알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이가 없네. 도망가야 하나? 투자자들한텐 뭐라고 하지? 대표를 잡으러 가야 하나? 진짜 좆됐네. 20억을 어떻게 갚지? 갚는다면 언제까지 갚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빠르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거짓말, 위선, 선의, 책임감, 결국 본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서 일단 내가 책임지자로 결론을 내렸고 책임지는 행동을 1년 반 동안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들 없으면 힘들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전 그걸 알았고 알고 있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95년생이 부모 백도 없이 20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웃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을까요? 20억을 갚겠다고 했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내 과거가 농도가 짙기 때문인데 호주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전 25살에 호주 워킹을 1년 다녀왔어요. 왜 갔냐면 환경을 바꾸려고, 나를 바꾸려고. 대학생인데도 쳇바퀴 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릇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다시 만들려고요. 1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 모아서 오기. 두 번째, 인생의 방향성 정하고 오기. 세 번째, 여행. 네 번째, 영어 공부. 다섯 번째, 연애. 25살에 욕심이 참 많습니다. 호주를 가고자 결정을 했고 바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모든 걸 신청하는데 걸린 시간 단 3주. 비행기표 예약, 신체 검사 등등.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호주 1년 갔다 올게요. 돈은 제가 마련한 거로 다 했고 도움 안 주셔도 됩니다. 응원만 해주세요. 라고 통보를 했고 언제 가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한 대 맞았습니다. 맞을만 했죠. 호주 간다니까 다들 농장만 가는 줄 알더군요. 영어는 수준급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몸 쓰는 것뿐. 타일 데모도 일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출근은 모두 오전 6시거든요. 근데 오지는 2시 퇴근인데 왜 우린 7시 퇴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는 외노자 그뿐. 타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한국 돈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모았냐고요? 주 7일 14시간씩 일을 하니까 쓸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돈은 해결 완료. 다만 허리는 아웃. 허리랑 돈이랑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방향성. 25살인 나에게는 이지선다였어요. 몸 쓸래, 머리 쓸래? 이거를 평생 하라고 머리 써서 땀 흘릴래요. 자, 이제 남은 건 여행, 연애, 영어. 여행의 경우는 타일 같이 하는 형들이 늘 차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여행도 다녔죠. 많이 친해졌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타일을 그만둘 때 필요한 거를 말해라. 뭐든 다 해준다고. 은혜 갚겠다고. 형들 2명이 나한테 말한 거 딱 하나. 여자 소개. 타일 바닥에서는 여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돈은 벌었으니 여자 알바가 많이 일하는 곳이 어디지? 찾아보니 스시집이더군요. 호주는 스시집이 엄청 많아요. 타일 형들 소개시켜주려 잠입했습니다. 앞주방에 여자가 많았고 뒷주방에 있는 저는 먹을 거로 환심을 샀죠. 일주일 정도 일할 때쯤 사람들을 다 있는 앞에서 제일 이쁜 누나에게 누나 남자친구 있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난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한 행동이라 아주 당찼습니다. 어버버 하다가 소개를 받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누나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필 그 누나는 차가 있었어요. 이제 그 차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 연애 모두 얻었죠. 타일 형한테는 미안해서 다시 또 소개해드리고 영어요? 영어는 놓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토익이나 해야죠 뭐. 편도로 호주 여행을 끊었던 저는 타일을 그만두고 바로 한국에 들어올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잡혔거든요. 주식 더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금융회사 들어가려고요. 무엇보다 말하고 싶은 건 내 인생의 호주 워킹은 큰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정말 살기 좋았거든요.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니 너무 치열했어요. 왜 사람들이 호주에 눕는지 알겠더라고요. 호주는 눈치 주는 것도 없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확 느꼈어요. 타일할 때 허리를 다쳐서 이틀 동안 침대를 나올 수도 없었지만 그게 제 방향성을 확정하는 트리거였거든요.
빚을 지기 전에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업입니다. 근데 부업을 왜 시작한 줄 아나요? 금융회사에서 4년차 정도 되었을 때였나? 강의를 주로 하고 있을 때쯤 한 젊은 고객이 왔어요. 나이는 25, 본업이 있고 단기 임대를 2개를 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단기 임대. 2024년 8월. 사실 어떤 고객이 오던 죄다 이상하거나 수익이 별로거든요. 근데 단기 임대는 달랐어요. 혹시 몰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진하게 돈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돈이 된다. 제 능력 중에 하나가 돈 냄새 맡는 거거든요. 찾았습니다. 네, 도파민. 25살 간호사 단기 임대 2개. 정말 대단했어요. 그 나이에. 비교 불가. 그 친구한테는 극강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행력. 내 약점을 보완해주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관계. 난 이분을 도파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겐 설렘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합시다. 난 돈이 있고 넌 실행력이 있네. 난 사업성이 있고 넌 기술이 있네. 내 돈으로 오피스를 한 개 차려줄게. 수익은 너가 다 가져. 대신 나한테 기술을 알려줘. 그리고 추가로 내 거 20개 늘려줘. 도파민은 일주일 만에 오피스를 매물을 가져왔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두려울 정도로요. 결국 도파민은 3달 만에 오피스를 20개를 가져왔어요. 솔직히 버거웠어요. 근데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얻어서.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정확히는 사업이었어요. 방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할 일이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전 본업을 해야 하고 청소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아주머니 한둘로 될 게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한 동생에게 올라오라 했습니다. 날 잘 믿고 잘 따르는 동생. 내가 가진 모든 청소 일을 시켰어요. 최소 하루에 2-3개씩. 근데 내가 널 청소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다. 청소할 아주머니를 관리하려면 모두 알아야 하니까 관리해야지. 그렇게 청소업체가 탄생했습니다. 청소업체 사업자를 하나 만들고 그 동생을 대표로 앉혔어요. 왜 굳이 청소업체를 세웠냐고? 당근의 아주머니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계속 맡길 수 없어요. 금액도 많이 줄 수 없어요. 노쇼는 컴플레인은 호스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청소입니다. 가구마다 아주머니 잘 키워서 건당 3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호스트들 조언해서 건당 5-6만원 받습니다. 비싸다고요? 급하면 써야 되거든요. 나는 그 호스트의 스트레스 비용을 청구하는 거고, 그리고 호스트들 자동화 아시겠지만 환장하거든요. 아저씨들 인력사무소 같은 거죠. 청소까지가 진짜 자동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합니다. 매일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부모님을 보고 배웠더라고요. 사람 상대하는 거. 예전에 가족끼리 점사를 보러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천석군이고 저는 만석군이라네요. 사업을 해야 될 팔자래요. 아, 참고로 저희 집 쌀집합니다.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할 때 총량을 10으로 보자고요. 실제 서로 5대5를 했다면 둘 다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서로 6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았던 것보다 준 거를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애들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모든 사람에게 7 이상을 줍니다. 여기서의 팁, 생색을 절대 금물. 손해 아니냐고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손해 안 보면서. 장사꾼은 물건을 팔아요.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팔죠. 회사원은 본인 시간을 팔고. 결론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고 사시나요? 망하면 사기꾼이고 잘 되면 사업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빚이 20억이 생겼습니다. 제가 돈에 미쳤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시작해서 10년 정도 프로기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연구생도 하고, 그러다 부모님의 권유로 바둑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알겠지만 예체능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프로기사가 된다 해도 그 중에서 10%는 되어야 비전도 돈도 벌 텐데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거죠. 근데 어릴 때 그걸 알고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원치 않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되게 원망했습니다. 왜 이 정도 지원을 못 해줄까 라고. 지금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지금 바둑학원 선생 혹은 프로기사인데 잘 만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둑하는 사람들 고지식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둑판이 세상의 전부고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서 모르는 거를 선뜻 하지도 않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일까요? 대부분 안 하시던데요. 시도 귀찮아서 두려워서 하던 게 편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을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저는 바둑을 10년 했습니다.
5단증에 연구생까지 해서 바둑 사범해도 됩니다. 두 번째, 2010년부터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16년차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죠. 세 번째, 22살부터 배드민턴을 배웠습니다. 8년 정도 했고 20대 B조까지 올라갔다가 대회 중에 십자인대가 박살나서 그만뒀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건 외부 요인 없이 포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빚도 끝까지 갚아나가려고요. 저는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부는 돈이 많아도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의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매달 합니다. 빚이 20억이라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더군요. 예전에 이봉원 개그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20억이나 20억, 20만 원이나.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번, 그 한 번이 사람을 바꾼다고, 예외는 없다고. 그때 저는 딱 한 번으로 당장의 피해가 없어지는 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보다. 해준다는데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득일 거고 피해를 안 보게 되는 건 사실이겠죠. 실익만 따지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그 신념이 모이면 엄청 단단해지던데요. 본인의 가치관, 신념, 옳다면 뭐든 못할까요? 더군다나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1년 안에 20억을 어떻게 갚을까요? 대표가 돈을 들고 튄 순간 투자자들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말했죠.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이자도 주고 원금도 1년이면 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고소해도 못 받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내 팀 정도 변호사 찾아갔고 못 받는다고 녹음본도 들려줬죠. 저를 믿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땡땡님. 투자자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요. 그제서야 믿더군요. 내가 갚는다고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그렇게 빚을 지고 나서 얻게 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한 11년 정도 피웠었나? 처음 부모님한테 걸렸을 때도 몰래 계속 피고 전 여자친구들이 끊으라 해도 안 끊었었는데 빚 때문에 끊게 되더군요. 다들 그러더군요. 이 상황에서 더 피지 않냐고. 맞죠. 더 피는 게 맞죠. 의지하겠죠. 근데 뭐라도 하나 해야 했어서요. 다짐이든 의지든 담배 끊는다니까 다들 못 믿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넘게 끊고 있습니다. 빚 다 갚으면 한 대 필 거라고 저랑 약속했습니다.